두 번째 거 해드릴게요. 꾸며주는 말, 책 4~5단원이라고 돼 있죠? 조동사랑 형용사랑 부사 이렇게 있는데, 먼저 조동사란 뭐 하는 거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얘는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에요. I eat rice에서. 잘 안 보이지만, 워낙 많이 쓰니까 사실 여기 두가 숨어 있어요. 두. 아이고, 마우스가 이상하네.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얘가 의문문을 만든다든지 부정문을 만든다든지 하면은 튀어나오죠. 나는 밥 먹지 않는다 그러면 I don't eat rice 이렇게 하고, 너는 밥 먹냐면 do you eat ric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그 동사를 eat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의미에 대해서 다들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깔끔하게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동사가 깔끔하게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괜히 조동사만 나오면 겁먹고 어려워하시고, 그러니까 제 조동사에 대한 의미를 명쾌하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do, 이거는 행동하다죠. 행동하다. 또는 그냥 편하게 쓰면 한다 하셔도 되고, 한다. 그리고 will은 뭐냐면은 의지를 나타내요. 현재의 의지를 나타내요. 의지. 해석은 뭐뭐 할 것이다. I will eat rice. 그럼 난 밥 먹을 것이다. I will be happy. 그럼 나는 상태 모습일 것이다. 행복한. 이렇게 하시면 돼요. can은 뭐죠? can은 가능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1에서 한 100%. 그래서 조금 할 수 있어도 can을 쓸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어도 can을 쓸 수 있어요. 해석은 뭐뭐 할 수 있다. I can eat rice. 그럼 난 밥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can't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can't 같은 경우에는 0%이기 때문에 되게 어감이 강해요. I can't eat rice. 그럼 난 아예 밥을 먹을 수 없다. 뭐 입이 없어서 못 먹는다라든지 되게 강한 뜻이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보통은 can을 쓰는 게 맞아요. 그 can't가 아니라 can을 쓰는 게 맞아요. can't는 어감이 강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must 있죠. must. 의무를 나타내는 거. 뭐뭐 해야 한다. have to. have to도 뭐뭐 해야 된다긴 한데, 뭐뭐 할 이유가 있다라든지, 그럴 경우 have to를 쓰죠. 이런 것, should도 하나일까요? should, 자기 뭐 소신을 나타낼 때 뭐뭐 해야 한다. 비슷비슷한 뜻이에요. 다 그냥 비슷한 뜻이라고 알고 계셔도 되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모르고 있는 거 좀 해보면은 shall은 뭐죠? shall은 이건 엄청 강한 뜻이에요. must보다 훨씬 강해서 shall을 안 쓰고 should로 쓰는 거예요. shall은 뭐뭐 해라, 명령을 한다든지 또는 예언을 한다든지, 어떤 왕이 신하에게 시킬 때 shall을 쓰는 거고, 반면에 shall we 하고 물어볼 경우는 당신의 뜻에 따르겠다는 걸로 되게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조동사는 이만큼 하고, 과거의 조동사 보여드릴게요. 과거의 조동사. 그러니까 will이 의지라 그랬죠. 뭐뭐 할 것이다라는 의지. 그러면은 would는 뭐죠? 과거에 뭐뭐 할 것이었다? 이상하죠. would 이거 오늘 제대로 해석만 하셔도 정말 큰 거 얻어가시는 것 같은데, 보통 과거의 조동사는 과거에 쓰질 않고 현재에다가 써요. will의 의지를 약하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will이 뭐뭐 할 것이다라 그랬으면 would는 뭐뭐 할 것 같아, 뭐뭐 하려고 해,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약한 의지. could도 마찬가지겠죠. could도 아까 can이 뭐뭐 할 수 있다 했다면은 could는 뭐뭐 할 수도 있다. 약한 가능성. 뭐 한 10에서 뭐 30%? 아, may를 안 했구나. 아까 may는 뭐냐면은 50%거든요. 정확히 한 50%건 좀 많이, 한 55%. I may eat rice. 그럼 나 밥 먹을 것 같아. 이런 뜻인데, might가 되면은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죠. 또 뭐 한 10에서 한 30%? 뭐 할지도 몰라. 이런 거, might는. I might eat rice. 그럼 나 밥 먹을지도 몰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조동사가 과거에 쓰일 때는 과거인 시간부사 같은 게 나와줘요. 예를 들면은 I could eat rice. 여기까지는 뭐예요? 나는 현재 밥 먹을 수 있다. 또는 나는 미래에 밥 먹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인데, 걔는 약하게 하려고 쓴 건데, yesterday 이런 게 들어가면은 어제잖아요. yesterday는 어제 밥 먹을 수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yesterday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could가 과거의 can인데, 보통은 어떠냐면은 현재의 can을 약하게 하려고 쓰는 거죠. 또는 그 한 문장 안에 과거인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I could eat rice
when I was hungry. was hungry인 경우에 아이고 자리가 별로 없네요. was가 과거인 동사잖아요. 이렇게 과거인 동사가 있을 경우에 여기서 could eat은 과거에 먹을 수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거인 동사, 과거 동사라든지 아니면 과거인 시간 부사가 없으면은 항상 could는 어떻다? 현재나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먹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can을 약하게 하려고 쓴 거예요. 그렇죠? 형용사는 책 어디 피시면 되냐면은 76페이지 피시면 되는데 형용사가 뭐죠? 형용사가 뭐냐면은 뭐 명사를 꾸며주는 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뭐한 어떤 한 니은으로 끝나는 말 한국말에서 주로 다 맞는 얘기인데 저는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은 어떤 사람 어떤 물건에서 어떤 형용사고요. 어떤 사람 어떤 물건에서 어떤 형용사예요. 부사는 뭐냐? 어떻게 한다 얼마나 한다 해서 얼마나 한다 해서 어떻게와 얼마나가 부사인 거죠. 예를 들면 잘생긴 사람 말 되죠. 잘생긴 한다 말 돼요? 말 안 되죠. 잘생기는 형용사예요. 그럼 빨리는 뭐죠? 빨리 한다 말 되죠. 빨리 사람? 말이 안 돼요. 빠른 사람은 말이 되죠. 빠르는 형용사, 빨리는 부사예요. 한국말에 주로 니은으로 끝나는 말 형용사인 건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영어에도 절반 이상의 형용사가 이렇게 니은 표시를 해줘요.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것들만 쫙 뽑아서 해드리면은 여기 Febreze 보시죠. Febreze 제가 만든 건데 그 옷에 뿌리는 그 Febreze 말고 철자가 틀려요. 어쨌든 어떤 멋진 여성에 대한 형용사로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다양하게 형용사의 전미사를 써가지고 물론 그러니까 F부터 가면은 fashionable 옷을 잘 입어요. 그리고 attractive 매력적이 그리고 romantic 낭만적이고 intelligent 똑똑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dangerous 위험해요. 꽃뱀? 농담이고요. S는 special 특별하기도 하죠. 또 sexy 쭉 보시면은 able 뭐 할 수 있는 이라는 어미거든요. 전미어인데 able부터 쓰면 형용사 또 IV도 형용사예요. 또 IC도 형용사 ENT 물론 MENT는 명사인데 ENT는 그 형용사 만드는 애고 OUS도 형용사 만드는 애고 AL도 형용사 만드는 애 Y도 이름저러의 Y도 형용사 만드는 애 얘네 말고 ING 붙으니 예를 들면 eating 예, ING 얘도 기본적으로는 현재 분사를 거는데 얘도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분사가 기본적으로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liked 예, ed 붙어 있죠. ed도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좋아해진 먹는 중인 in 니은 붙어 있죠. 좋아해진 이런 거 니은 붙어 있죠.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얘들 알고 계시면은 얘네를 왜 알아야 되냐? 사실 그 해석하실 때 형용사 부사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힌트를 잡는 데는 되게 중요하고 어떤 문제들은 형용사 부사 찾는 문제도 있죠. 그럴 경우에 좋은 형용사냐 나쁜 형용사냐 이렇게 뜻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감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을 할 때 얘네들이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잖아요. 명사, 동사 위주로 어느 정도 해석만 해도 전체적인 뼈대가 잡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알고 있으면 뜻을 몰라도 구조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뭐 명사 전미어라든지 동사 전미어라든지 기본적인 건 많이 쓰는 것들은 알고 있는 게 고득점을 맞기 편해요. 그래야 뜻을 몰라도 구조가 보여서 대략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형용사의 위치 보여드릴게요. 형용사의 위치는 세 군데인데 I am happy. happy가 I를 꾸며주는 경우죠. 비동사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 I am a happy man. 그래서 happy가 man을 꾸며주는 경우. 마지막으로 I make him happy. 그래서 happy가 뒤에서 힘을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 이 세 가지 위치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준동사가 할 때 이걸 기억해 놔야지 구조가 보이고 편해지거든요. 이 세 가지 위치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 부사 위치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부사 위치는 이 한 문장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Yesterday all my trouble seems so 죄송합니다. 높네요. Yesterday
콤마 찍고 I hardly eat very delicious rice very fast. 이게 부사 위치랑 부사 꾸며주는 거 전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먼저 주어 앞에서 이렇게 어제 부사죠. hardly 동사 앞에서 hardly 거의 먹지 않았대요. 나는 거의 먹지 않았다. 아주 맛있는 very가 delicious 형용사를 꾸며주죠.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경우. 아주 빠르게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경우. 그리고 very fast가 it을 꾸며주죠. 이렇게 부사가 맨 뒤에서 동사 꾸며주는 거. 이 한 문장 외워두시면 부사는 사실 웬만한 위치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인 위치가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형용사는 의미는 어떤 사람 어떤 물건에서 어떤이고 부사는 어떻게 한다 얼마나 한다 해서 어떻게 얼마나인데 형용사 위치 세 가지랑 부사인 이 문장에서 위치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페브리즈 해가지고 각각의 그 전미사들 있죠. 그거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문장으로 직접 가보죠. 고맙습니다. 자, 다시 독해에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에 자료 있으니까 그거 인쇄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동영 잠깐 멈춰놓고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동사 해석하는 건데 crane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crane could help 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많은 방법으로 미래인데 could를 썼네요. 과거에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미래에 할 수도 있습니다. 도울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could를 썼어요. 보통은 미래에다가 현재나 미래에다가 과거의 조동사를 써요. 다만 can보다 약해지죠.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can help 그러면 도울 수 있다. could help은 뭐예요? 도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방법으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또 뭐 할 수 있냐면은 도울 수 있습니다. 만드는 것을. 한 거대한 망원경을 우리는요. 그리고 나서 볼 수 있습니다. 7배나 더 멀리 우주 안쪽으로. 그것은요. could fly 날 수도 있어요. 우주 안쪽으로. 그리고 back again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대요. 그것은 또한 도울 수도 있대요. 짓는 것을. 한 태양열 발전소 또는 정거장을 우주에. 이것은요. 줄지도 모른대요. 그것에게 여분의 전력을 for 무엇을 위해 더 긴 flight는 뭐냐면은 비행이에요. 비행을 위해 누가 알까요? 무엇이 그 미래가 가져올지네요. 무엇을 그 미래가 가져올지. 누가 알까요? 무엇을. 그 미래가 가져올 것이다. 무엇을. 그런 거죠. 그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 건지 누가 알까요? 그런 얘기죠. 아마 그것은요. will 뭐할 거예요. 어느 날 take 가져갈 거예요. 또는 데려갈 거예요. 사람들을 뭐뭐를 위해 관광을 위해 관광 여행을 위해 around the moon 달 주위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았죠? 이게 뭘까요? 스페이스 셔틀이겠죠. 우주 왕복선.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셨죠? 직독치케를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문장 해석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려요. 물론 직독치기를 아예 못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해석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해석을 하면은 문장 해석이 되면은 거기 익숙해지면은 그 문제 푸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장의 뜻이 팔리다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못 봐요. 그러다 보면 안 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그때 제가 어떤 식으로 흐름을 잡고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꼼꼼하게 해석을 해야지 되거든요. 해석이 안 되면 어떤 기술을 해도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일단은 해석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기술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첫 문장에서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직독직해 집중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해석이 엄청 빨라지고 명쾌해질 거예요. 해석하는 게 편해지고. 그 나이는 3살의 상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에 매력이 없다는 게 아닌 게 뭐예요? 매력이 있다는 얘기죠. 3살 매력이 키워드 될 것 같고, 하나는 그 더 놀라운 면들 중에 이 나이의 상태 모습입니다. 그 놀라운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의 잦은 생생한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입니다. 표현되어지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의 즐거움 안에서 상상의 친구들의 도운, 뭐라고 해석하죠? 뭐뭐이지만 몇몇 사람들이 느꼈지만 that, 앞으로 한 문장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동사 다음에 나온 that은 그 명사절 that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그냥 한 문장을 사람들이 느꼈지만 한 문장을 오직 그 외로운 아이들이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예요? 뭐뭐하는 사람들이죠. 외로운 아이들이 논다고 뭐뭐과 함께 상상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조사는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evident, 명백하게 that 뭐뭐라고 그것이 상태 모습이라고 종종 그 가장 superior, 뛰어나고 그리고 상상력 있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invent, 발명한다고 이런 창조물들을 그러니까 상상력이 많고 그런 애들이 이런 거를 만든대요. 뭐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보네요. 그들은 상태 모습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그에게 있어서 그가 누구죠? 아이 얘기하는 거죠.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assure you, assure가 뭐냐?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꽤 harmless, 함이 손상시키는 거니까 less는 낫이니까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해가 없다고, 심지어 그것이 상태 모습일 것 같지만 annoying, 짜증나게 하는, 귀찮게 하는 to have to lay, have to는 뭐예요? 뭐뭐 해야 돼서, lay, 놔야 돼서 한 장소를 저녁 식사에서 또는 유지해야 해서 한 여분의 의자를 그 가족, 오토모빌이 뭐냐면 자동차 안에 무엇을 위해? 그의 친구를 위해. 그 친구 어떤 친구냐면 존재합니다. 오직 당신의 아이의 상상 안에 그것은 상태 모습입니다. probably는 분명히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좋을 것입니다. 왜? 가치 있는 분명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답은 뭘까요? 만드는 것, 새로운 친구를 학교에서도 아니고, 그쵸? 만드는 것도 아니고, 롤모로 그러면 역할 모델이 되래요. 아이를 위해, 당신의 아이를 위해 이런 얘기 없었죠? 역할 모델. 뭐 똑바로 행동해라 부모들이요, 뭐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만들 수 있습니까? 당신의 아이를 창조적으로. 이 얘기도 아니죠.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상상의 아이를 만들도록 해라? 아니죠. 아예 스스로 만드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틀린 얘기고, 아이의 상상의 친구 필요합니까? 걱정할 답은 이거죠. 4번이네요. 다양한 면들, 아이의 상상력에. 다양한 면 안 나왔죠? 한 가지 면밖에 안 나왔어요. 그 상상의 친구, 그 면밖에 안 나왔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끊어읽기랑 해석.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바로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 그 다음 거 또 하겠습니다.